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보도국 국제부 연결해서 나라 밖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연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웃나라 일본으로 가보죠. 일본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면서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상이라고 하는데요. 피해가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9호 태풍 민들레가 수도권을 지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는 항공기가 대거 결항됐습니다. 국내선 항공기 580여 편이 취소됐고 김포공항과 하네다 공항 구간 등 국제선 결항도 이어졌습니다. 도쿄와 수도권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편도 폭우와 강풍의 영향으로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도쿄 도심 순환선인 야마노테선의 경우 4m짜리 나무 2그루가 선로로 쓰러지면서 상하행선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또 시즈오카현에서는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곳곳에서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현재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는 산사태와 지반 붕괴 우려도 있는데 일본 여행 계획 세우신 분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거 소식 참고해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 우리나라 시간이었죠. 이 남미 대륙에서 최초로 열린 리우올림픽이 17일간 열전을 마치고 이 폐막식까지 끝났는데요. 네. 대과 없이 올림픽을 치르긴 했습니다만 이 올림픽 폐막과 함께 브라질 정국이 또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혼돈에 빠져들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회계장부 조작 혐의로 퇴출 위기에 놓인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는 25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는 상원의 탄핵안 표결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가결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그동안 중립을 유지해온 칼레이루스 상원의장이 찬성 쪽으로 기울면서 마음을 정하지 못했던 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결과를 낙관하고 있는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은 벌써 대통령 직무 수행 준비로 바빠졌습니다. 다음 달 초 중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브라질 독립기념일인 7일에는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합니다. 반면 호세프 대통령은 오는 29일 상원에 출석해서 마지막으로 탄핵안 부결을 촉구할 예정인데요. 탄핵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극심한 경제난과 기성정치권의 부정부패로 쌓인 국민의 불신을 씻어내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남미 국가죠. 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때 아닌 논란에 휩싸였다고 하는데 이 어떤 일이 문제가 된 건가요? 네, 지난 13일입니다. 쿠바 공산주의 혁명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가 90번째 생일을 맞았는데요. 네. 가까운 동맹인 베네수엘라가 들인 축하 비용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영부인과 문화부 장관 그리고 축하 공연에 참여할 가수 등 80여 명의 일행을 이끌고 쿠바 원정에 떠났는데 여기에 모두 40만 달러, 우리 돈 4억 5천만 원을 들였다고 합니다. 네, 항공과 숙식비부터 자국 내 카스트로 축하연 생중계 비용 등에 거액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두고 말이 많은 이유는 베네수엘라가 현재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권은 경제난에 이러한 지출을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긴축 계획을 마련해서 국민을 돕는 데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는 건데요. 마두로 대통령 측이 논란을 어떻게 수습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 흥미로운 소식인데요. 오랫동안 함께한 애완동물은 뭐 진짜 가족이나 다름없죠. 미국의 네, 한 그렇죠? 아주머니가 애지중지하는 애완거북이를 잃어버렸다가 어렵게 찾은 사연 어떤 겁니까? 네, 주인은 60살 낸시 놀스 씨입니다. 5살 때부터 지금까지 55년을 토시라는 이름의 거북이와 늘 함께 해왔는데요. 이 거북이의 오랜 수명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토시는 올해 100살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달 초 정원사가 문을 열어놓고 일하는 사이 토시가 집을 나갔고 낸시는 눈물로 나를 보내면서 토시 찾기에 나섰습니다. 동네 곳곳에 벽보를 붙이고 이웃집 우편함에도 거북이를 잃어버렸으니 잘 찾아봐달라는 전단지를 넣었는데요. 토시는 열흘 동안 10km나 이동한 뒤 수도꼭지 덮개 근처에 머물다가 이웃 주민에 발견됐다고 합니다. 2주간의 일탈에서 다시 주인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갔는데 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조수현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이 사상 처음으로 남미 대륙에서 열린 리우올림픽 17일간의 열전을 끝으로 폐막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9개, 은메달 3개, 동메달 9개로 종합순위 8위에 올랐고요. 우리 선수들 열심히 잘했지만 한국 스포츠에 던진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를 연결해서 리우올림픽의 결산과 함께 2년 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진단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평론가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2016 리우올림픽 우리나라는 종합 8위로 마무리했습니다. 예. 목표했던 금메달 10개는 달성하지 못했는데 10위권 안에는 들었고요. 한 절반의 성공으로 봐야 할까요? 예, 그 정도는 보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공적이었다라도 평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금메달 1개 차이로 금메달 개수에서는 목표에 미치지 못했지만, 네. 그래도 이 금메달 9개, 그리고 이 금메달 기준으로 한 메달 순위에서 8위를 기록하면서 톱10 진입에 성공했거든요. 네. 자, 이 정도면은 이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해도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성공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고요. 최 평론가님, 개인적으로 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인상적인 선수, 종목 누구였나요? 저는 리듬 체조 손현재 선수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네. 다른 선수들도 이 눈물을 많이 보였는데 다른 선수들 눈물하고 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아하. 이를 악문 채 눈물을 참으려고 했던 그 표정이 좀 기억에서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네. 이 손현지 선수가 그동안 이 러시아에서 전지훈련하면서 눈치밥도 많이 먹고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후회 없이 잘했는데 어쩔 수가 없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는다. 네. 이런 여러 가지 그 느낌이 드는 그 눈물을 흘리는 그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수영 여자 자유형 100m에서 금메달을 따냈던 미국의 시몬 매뉴얼 선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이 매뉴얼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언젠가는 흑인 여자 수영 선수가 아니라 그냥 수영 선수로 불릴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또 이 태권도의 이대훈 선수, 이 8강전에서 패한 뒤에 상대 선수의 손을 높이 치켜 세워줬죠. 맞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끝난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다. 이런 말도 했는데, 이대훈 선수 아주 이 정신적인 면, 생각하는 면도 아주 국가대표급이었고요. 참 멋있었습니다. 이대훈 선수는. 네. 꼭 메달을 따지 않아도 감동의 드라마를 쓴 선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 우리가 너무 성적에만 집착하는 게 아닌가 하는 또 반성도 드네요. 예. 자, 그런데 어쨌든 평가는 평가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금메달 9개 중에 절반 가까운 4개가 양궁에서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에게 좀 숙제를 던진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잘해왔던 효자 종목들이 좀 부진한 점 아쉽지 않았습니까? 아쉬웠죠. 그리고 초반에 좀 우리가 이 올림픽 붐을 일으키지 못한 것도, 네. 특히 유도에서 부진했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크거든요. 네네. 이 유도가 특히 부진했고요. 펜싱, 배드민턴도 부진했습니다. 네. 유도는 올림픽 전략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계 랭킹 1위 선수들이 4명이나 포진했는데 이들이 모두 이 유럽의 세계 랭킹 10위권 박 선수들에게 패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이 라이벌 선수, 특히 일본 선수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를 했는데, 유럽의 랭킹 10위권 박 선수들에 대해서는 대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반대로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 선수, 일본 선수를 이겨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이들이 연구하고 분석한 만큼 우리는 준비하지 못한 측면도 있고요. 네. 이 펜싱 같은 경우에는 이 쫓는 자에서 쫓기는 자의 입장으로 변했는데, 아하.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 창업에는 성공했는데 수성에 실패한 겁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6개의 메달을 따면서 우리가 이 세계적인 펜싱 강국으로 발돋움했고요. 네. 유럽 팀들이 그동안 우리나라로 전지훈련하고 우리 선수들하고 합동훈련하면서 우리 실력과 우리 전력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펜싱 대표팀이 정상의 자리를 지키는 방법을 몰랐다고도 할 수 있겠고요. 펜싱 같은 경우에는 리우에서의 부진이 큰 경험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자, 수성 전략의 실패다. 또 다크호스의 급부상 이런 점 짚어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이 구기 종목이 전반적으로 부진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구기 종목은 뭐 축구 같은 경우에는 8강에 올라서 이길 수 있었던 온두라스에 패해서 4강에 오르지 못했던 점은 좀 많이 아쉽고요. 네. 전반적으로 구기는 올림픽 예선전에서도 좀 많이 부진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4종목밖에 본선 무대를 밟지 못했고요. 네. 여자 배구, 여자 핸드볼, 여자 하키가 모두 부진했죠. 근데 전반적으로 이 구기 같은 경우에는 세계 수준하고 격차가 좀 엿보였습니다. 네. 이 여자 핸드볼, 여자 하키가 우리가 그동안 이 올림픽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 이 핸드볼 같은 경우에는 이 유럽 팀들이 기존의 파워에다가 스피드까지 갖추면서 진일보한 스타일을 보여줬는데, 네. 우리는 그동안의 제자리 걸음이었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하키 같은 경우에는 1수지 못했고요. 네. 이 세계 수준과 격차를 보여줬는데, 우리가 좀 제자리 걸음을 걸으면서 이 세계 수준과 좀 격차가 벌어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여자 배구 김연경 예. 선수 굉장히 이번에 인기를 끌었는데 이게 경기가 끝나고 나서 말이죠. 이 누리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여자 배구에 대한 홀대와 무관심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협회의 지원만 놓고 본다면 올림픽에 나간 것 자체가 대단한 성과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여자 배구 같은 경우에는 뭐 김연경 선수를 앞세워서 메달에 도전했는데 이 8강에서 탈락을 했죠. 네. 그래서 이 8강 이후에 이 인터넷에서 나도는 여러 가지 사진들과 설들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네, 보고요. 네. 이와는 별개로 확인이 된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배구협회가 AD 카드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통역이나 팀 닥터나 협회 관계자들을 리우올림픽에 파견하지 않았다는 점. 네. 그리고 이 때문에 김연경 선수가 주장이자 에이스이자 통역 역할까지 했다는 점. 네. 이런 점들은 분명히 협회의 지원이 미비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AD 카드가 없더라도 이 선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기장이나 선수촌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네. 양궁처럼 리우 시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이 베이스 캠프를 마련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선수들을 원거리에서 지원할 수도 있는데 이런 성의를 보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올림픽에서의 성적은 이 선수들의 경기력으로 결정된다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결국엔 올림픽에서의 성적은 선수들의 경기력 플러스 협회의 행정 지원, 협회의 지원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 총합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와닿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영, 육상 같은 기초 스포츠 종목은 우리가 부진한 편이고, 그런데 이번에 또 상대적으로 인기가 높지 않은 종목, 메달은 못 땄습니다만 이 한국 다이빙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결선 무대에 올라간 다이빙, 또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카약, 이런 쪽의 성적은 좋았죠? 예, 그렇죠. 특히 이제 다이빙에서, 우리나라 이 다이빙 사상 최초로 올림픽에서 결선에 오르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18살 우하람 선수가, 이 남자 다이빙 10m 플랫폼에서 결선에 올라서 1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수영도 수영이지만 다이빙은 우리하고 좀 거리가 먼 종목인데, 우하람 선수 특히 혼자서 묵묵히 길을 걸어서 세계 11위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우하람 선수 보면서 이 재미교포 세미리라는 선수의 생각이 났거든요. 네. 이 세미리는 이 1948년 런던 올림픽하고 1952년 헬싱키 올림픽에서 2회 연속 금메달을 차지했던 재미교포입니다. 네. 미국 대표로 출전했고요. 이 1948년과 1952년 재미교포, 다이빙,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 격동기를 살았던 굴곡 많은 한국인의 인생살이가 네. 떠오르게 되는데, 스포츠를 보면은 또 올림픽을 보면 이렇게 인간과 삶, 인생, 역사 이런 게 좀 많이 배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자, 이번에 이 일본과 영국의 약진이 좀 두드러져 보입니다. 특히 예. 일본이요, 금메달 12개 포함해서 모두 41개 메달을 땄는데, 자, 일본의 선전 어떻게 배경 분석해 주시겠어요? 일본의 선전에는 두 가지의 배경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우선 첫 번째는 일본이 그동안 이 일본
체육 정책의 기조를 엘리트 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바꾸면서 네. 이 올림픽에서 크게 부진했었습니다. 이런 이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 엘리트 체육에 많은 투자를 이뤘던 것이 성과를 거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이 성과를 이 최근 들어서 이 엘리트 체육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있죠. 네. 이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이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엘리트 체육에 관심 갖고 올림픽 준비에 투자한 것이 성과를 거뒀다라고 보는데요. 특히 저는 이 남자 육상 400m 계주에서 일본이 이 은메달을 따냈죠. 네. 이 결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근데 이 남자 400m 계주에서 일본이 은메달을 따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일본이 뭐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일본은 저렇게 하는데라고 너무 이 라이벌 의식을 나타내는 것보다도 네. 일본의 성적이 우리에게도 또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일종의 어떤 자극, 야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그 먼저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 언급하신 대로 2020년 다음 올림픽은 이제 도쿄예요. 예. 하지만 그보다 이제 앞서서 2018년에 이 동계올림픽 우리 평창에서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 리우올림픽에서 우리가 좀 어떤 교훈을 본받아야 될까요? 이 부분은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희범 조직위원장도 현장에 가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짐작컨대, 여러 군데를 많이 보면서 많이 느끼고,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가장 중요한 거, 이 자원봉사들의 자질과 교육 문제,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이 하드웨어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이 대표적으로 리우올림픽이 걱정스러웠던 올림픽이었었지만, 이 개막식은 불과 55억 원이라는 예산으로 훌륭히 치러냈고요. 네네. 오늘 폐막식도 비용이 예산이 14억 원이라고 보도가 됐거든요. 네. 저는 이 14억 원이라는 예산 듣고서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네네. 그런데도 이제 폐막식 잘 치러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평창 같은 경우에는 이 평창올림픽 유치 당시에 이 올림픽 예산이 8조 8천억 원이었다가 네네. 현재 이 액수가 13조 8천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난 7월에 감사 결과에서 앞으로 1조 2천억 원의 이 사업비가 최대로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네. 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이 대표적으로 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 시장 보면 알 수 있죠. 네. 인구 4천 명인 이 강원도 평창군 회인계리에다가 개폐회 시장을 짓는 것도 좀 문제는 문제인데 이것도 애초에는 사각형 스타디움으로 구성을 했다가 네. 이 개폐막식 총감독의 요청에 따라서 오각형으로 설계를 변경했거든요. 아하. 이러면서 자꾸 이제 그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가 좀 단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개회식 리우올림픽 개회식 총연출자 이 이탈리아 출신의 마르코 빌리치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행사 규모를 더 키우는 것보다 의미를 담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개최국 위용을 보여주는 대규모 행사를 원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다.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이 88년 서울 올림픽 때와는 전혀 다른 이제 국제적인 상황인데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평창 동계 올림픽이 이미 과잉 투자 논란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분산 유치 얘기도 지금 나왔었잖아요. 예, 그랬죠. 네. 결국은 이제 분산 개최하자. 이걸 강원도와 조직위가 이제 반대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이나요? 아직도 늦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불과 1년 한 6개월 정도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아있죠. 77주가 남았더라고요. 네. 예. 때문에 이 분산 개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다급한 면도 있고요. 그나마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개폐회 시장 문제도요. 이 불필요하게 우리가 그 규모를 키운 면도 있습니다. 네. 그 사후 활용과 관련돼서 아직까지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한 면도 있고요. 근데 이런 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우리가 왜 이 규모를 키우고 보여주기식 이벤트 행정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게 있어요. 스포츠 이벤트에 대규모로 투자하면 이 경제적 기대 효과, 그래서 수십조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등등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리우 올림픽도 아마 2004년 아테네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역대 최악의 올림픽으로 기록이 될 것 같거든요. 적자가 크게 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적자와 흑자의 구별은 사실은 이 올림픽 자체로만 보면은 흑자를 내는 대회는 거의 다 없습니다. 네. 그런데 올림픽에서 이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조그맣던 도시가 세계에 알려지고 그 이후로 관광객이 꾸준히 찾아오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미국의 이 솔트레이크 시티를 들 수가 있겠고요. 네네. 아주 조그만 도시가 세계적인 이 겨울철 관광 휴양지 도시로 변모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리우 같은 대규모 도시 그리고 이 아테네 같이 잘 알려진 도시가 과연 이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변신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올림픽 유치 자체가 이 경제적 효과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정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 유치가 결정된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네. 평창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 평창 같은 조그만 시골 도시가 이 올림픽 유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했지만 네. 오히려 평창 같은 곳이 올림픽을 통해서 세계에 알리는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었었거든요. 근데 준비 과정에서 보면은 이 유리한 입지 조건을 우리가 좀 놓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좀 안타깝기도 하죠. 네, 지금부터라도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이군요. 오늘 예.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소리가 좀 울리지. 내가 살아서 당신 장까지 왔거든. 내가 누구냐고? 당신이 아까 마신 닥터 캡슐! 더 강력해진 프로바이오틱스 비엘로포라고 하지. 자, 얘들아. 프로바이오틱스 비엘로포가 당신의 건강을 지킨다. 지켜주니까 프로텍트. 더 넥스트 스파크 한국자동차 산업협회 기준 2016 상반기 경차 판매 1위.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혜택. 스파크를 구매하는 선착순 5,000분께 100만원 할인. 지금은 스파크 전성시대. 60개월 할부 이용 조건. 이자율 4.9%. 할부원금 500만원 이상. 8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범인은 이 안에 있어. 나 아니야. 아니에요. 범인은 바로 원인은 귀키한 에어컨 냄새. 피브리즈 차량용으로 상쾌하게. 자기 최고. 피브리즈 차량용. 안녕하세요. 임시완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좌우가 같다 2588 요즘 회식 많으시죠? 회식 끝나고 내가 호랑나비 춤을 춘다 싶으면 운전대 붙잡지 말고 꼭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소연이가 부탁드린답니다. 좌우로 정렬 2588 안전운전 2588.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대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새 고속도로가 용인의 중심을 바꿔왔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서울 세종고속도로 개통 후 용인의 중심은 어디가 될까요? 신용인시대 미래가치가 내 안에. 단지 앞 예정된 유치원, 초중고교가 내 안에. 고림지구 양우 내 안에 에듀퍼스트. 8월 분양 예정 1670-1881 양우건설. 2부 마칩니다.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